정봉주 의원 같은 사람은 사실은 본인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팬덤을 가지고 있던 그런 예. 정치의 바람을 순풍을 타고 된 분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바람을 역풍을 맞아가지고 두 분 예상하셨습니까?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상 못했죠. 누구도 예상하신 분을 못 봤어요. 그렇죠. 누적이 돼가지고 예. 설마 턱걸이를 하더라도 예.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데 했는데 제가 그 말씀 먼저 드리면 정봉주 정치인 개인을 어떻게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평가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처음에는 근데 1, 2 났기 때문에 1, 2등을 했기 때문에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또 정봉주 전 의원이 정봉주가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게 어떤 분석이 있더라고요.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잡힌다면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데 그게 싫다는 거죠. 싫다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아주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정봉주 같은 좀 약간 강성, 말을 함부로 내지는 스타일이 다음 대권에 가는데 이재명이 대권을 가는 데는 불필요하다. 같은 화면에 잡히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전략까지도 당원들은 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과거에 무슨 전략가들이 뭐 사무총장이나 무슨 당 선대본부장이 생각해야 될 것을 당원들이 굉장히 알고 있다는 것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민주적인 정당의 민주성이랄까 정당 내부의 어떤 구조가 조금 진화되어 있다는 것도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풍을 맞아서 예상치 못한 탈락을 했는데 반대로 고전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전현희 의원, 김건희 살인자는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단숨에 2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원 2위로 입성을 했는데 이 발언 두고 이 여권에서는 사과해라,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명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김영건 전 의원 보시기에 전현희 의원 사과할 것 같습니까? 일단 정봉주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는 제가 다는 알지 못합니다만 제 생각을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가벼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있어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전열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상당한 그 걱정거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정봉주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누군가는 밀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현희 후보와 이현주 후보가 이렇게 쭉 올라간 형태가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전현희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강한 발언, 선거 과정에서 강한 발언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원인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디올백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작된 거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소수 의견을 냈던 사람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있었다는 의미에서 정치인이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전 그게 못할 말은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과는 안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더 큰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검찰은 망했다. 그걸 감사의 표시라고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명절 때 뭐 다 주고받더라도 다 감사의 표시가 돼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전현희 전 의원 그 발언은 뭐 적절치가 않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뭐 서로 싸우는 마당이지만 그건 전현희 정치인 개인의 어떤 평가에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는 안 할 것 같죠? 사과했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마 좀 유감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정치인이 어느 개인 하나를 놓고 어느 말 하나를 놓고 제가 뭐 크게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 새 지도부 특징을 보면 일단은 지역구는 모두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이 출신이 이 영남 연고자가 많다.
뭐 부모님까지 다 합쳐서 뭐 지도부가 영남 라인업이 좀 영남 출신들이 많이 보지는 한 것 같다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그것을 민주당이 동쪽으로 영역을 확장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5명이 다 수도권이잖아요. 그것은 현재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요. 과거 민주당은 호남 정당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호남은 상당히 약해지고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 된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 호남에서 단 한 명 민영배 후보가 출마했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호남 정당이었는데 호남 후보 한 명 나오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에서 영남에서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당대표 선거 나오면. 이게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당선은 쉬우나 거기서 머무르고 인물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도 똑같아요. 민주당의 호남 의원은 당선은 쉬우나 인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게 결국 지역 정당이 되면서 영남도 손해보고 호남도 손해보고 있는 이 모습이 이번에 또 드러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된 분들이 정치적으로 영남의 어떤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정치적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분들이 뭐 대구 경북을 뭐 또 아니면 뭐 부산 쪽을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더 유심히 들여다볼 것 같지는 않아요. 공교롭게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이제 김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그 묘하게도 민영배 의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 분이 떨어지면서 광주에서 광주 출신이죠. 그런데 이쪽에 이제 좀 영남권의 색채가 조금 가미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살짝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두 당 지도부가 꾸려졌는데 민주당은 지도부가 강력하게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당 지도부는 안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다소 당대표가 힘을 행사하고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공공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두 지형도가 다른 두 집행부가 앞으로 국내 정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보여줄지 어떤 상황을 펼쳐줄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근데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여야의 새로운 수장이 되는데 뭐 국민적 기대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본인들도 여러 난관이 있다는 걸 잘 알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은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보면 한 40% 저 약간 상회하는 그런 뭐 이재명이 잘할 것이다 아니면 한동훈이 잘할 것이다 이런 건데 큰 기대치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새로운 당을 지금 결성해야 된다 하는 굉장히 좀 과제가 있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어떤 일극 체제를 완성했는데 이걸 잘 끌고 가야 한다는 조금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마 어느 순간에는 지금 좀 합의될 수도 있는, 뭐 우리가 지금 후반에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이 좀 어떤 그 성장이라는 일변도에서 분배, 격차 해소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물론 뭐 기본사회,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성장도 중시해야 된다는 우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중도를 염두에 둔 것이죠. 양당이 공이 지금 탈출구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당으로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정체성 자신들의 영역을 중도 이상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유념하고 헤쳐나갈 수 있냐에 따라서 각자 개인의 대선 가도의 승패도 결정할 수 있고 두 당, 거대 여당의 대한민국의 거대 여당의 진로도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모든 결정의 권한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얼마나 안정되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빨리 한동훈 대표가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당내에서 만들어지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일정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양당의 대표 체제는 형성되어 있지만 오히려 여당의 대표가 얼마나 권한을 행사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